이제 이게 전가의 보도처럼 쓰여질 가능성이 많아요. 네. 이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정치 보복 수단으로도 사용될 수 있고. 쉽게 얘기하면 그 TF 활동 결과 어디로 튈지 모른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미래지향적이 아니라 이건 과거 좀 지향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거는 좀 조용히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이렇게 요란하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하되 조용히. 네. 그러니까 음지에서. 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너무나 음지에서 조용히 하면 된다. 언론 플레이까지 하면서 그냥 요란하게 하는 거는 좀 알겠습니다. 서가원 의원님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지금 이게 간첩 잡고 네. 산업 스파이 잡고 또 이 그 테러 집단들 이 그 방지하고 정보 캐는 국정원이 네. 이 정권의 하수인으로 지금 전락한 거 아니겠습니까? 댓글 여론 조작해서 네네. 선거 개입하고 중내 정치 개입하고 그렇게 해서 이 국민의 공복이 아니고 정말 정권의 하수인 역할을 한 건데 네. 이거 이제 하나하나 바로 잡아야죠, 제자리로. 바로 잡아야 되는데 이게 물론 뭐 크게 떠들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지 또 실제로 뭐 지금 뭐 떠들고 있는 것도 아니죠. 발표할 것들은 발표하고 중간에 이 상황들을 국민들에게 보고하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음지에서 조용히 하면은 예. 또 음모 꾸민다고. 또 이 정치 보복해서 뭘 준비하냐고 또 오히려 한마디로 그러니까 그러면 요라는 게 아니라 투명한 거다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이시죠? 투명하게 예. 국민들이 이게 정치 보복이 아니고 예. 또 이 그 조작이 아니고 그대 말 그대로 그간에 쌓여 있던 적폐들을 하나 청산하고 예. 새로운 이 그 정보 기관으로서 국정원으로 거듭나려고 하는구나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좀 정도대로 가고 있다 이런 평가신 것 같은데. 예. 그러면 서가원 전 의원께 그 추가 질문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이 뭐 특위까지 만들어서 이제 강력히 반발을 하고 있는데 이건 정치 보복, 안보 불안 야기하는 거 아니냐? 할 거면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것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 보복을 해서는 안 된다. 정치 보복 차원에서 지금 이 적폐청산 TF가 활동해서는 안 된다라는 문제 제기는 저는 충분히 타당하고 네.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권 그러면 MB 정권, 박근혜 정권 9년 동안 네. 정권을 담당해서 예. 탈탈 털 만큼 털었잖아요. 뒤질 만큼 뒤졌고 또 뭐 할 만큼 다 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와서 다시 그때 9년 전, 10년 전, 뭐 20년 전을 네. 그것부터 다시 하자. 이게 참 속아 웃을 일이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지난 9년 동안 두 정권에서 심지어는 박근혜 정권 때 MB 정권 것도 털었잖아요. 네. 또 MB 정권 때 오세훈 원장뿐만 아니고 정말 탈탈 털었지 않습니까? 없는 것도 만들고, 예. 뭐 이 각 그 국정원뿐만 아니고, 검찰까지 각 뭐 분야에서 다 했는데, 예. 지금에 와서 이거는 그야말로 정치 공세고, 억지. 한국당 주장이 억지 알겠습니다. 주장에 불과하다. 정도원 전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역대 어느 정부도 다 국정원을 또 검찰을 다 정치적으로 활용했어요. 예. 예외가 없이. 그러니까 이제 적폐는 뭐 특정 진영만 쌓여 있는 건 아닌 건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래서 자유한국당 주장도 충분히 일리가 있고 예. 저는 그렇게 같이 한다고 할 때 오히려 설득력이 더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까지 같이 할 거면 같이 해야 된다? 네네. 근데 지금 서가원 전 의원은 그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국정원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탈탈 털었다고 말씀하셨죠. 별로 털었던 기억이 없는데. 그러니까 해야 될 것들이 있으면 내놓고 뭘 하자고 내놓고 그거 가지고 논의를 하면 되죠. 그러니까 그냥 막연하게 얘기하지 김대중 말고. 노무현 정권 때 국정원에서 일탈했다면 일단 사례부터 내놓고 예, 그렇죠. 그럼 얘기를 시작하자 이런 말씀. 정도원 전 의원님은 지금 서가원 전 의원이 그때 이런 이제 도청 사건도 있었고 이제 쭉 있었는데 미림팀 얘기하는 거죠. 예. 미림팀 말고 뭐 저 그때 국정원장이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됐었죠. 그러니까 하여간 그 중에서도 미진한 게 있으면은 네. 이제 사실 지금 서가원 의원 말대로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면서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요. 그때 도청 사건도 사상
초유에 검찰에서 국정원을 압수수색까지 해서 네, 그랬어요. 탈탈 털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참 그것도 불행인 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국정원을 턴다라고 하는 게 이게 또 참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럼 국정원이 좀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 이런 일 없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국정원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게 아니고 네. 권력자가 국정원을 정치적으로 활용을 하지 말아야죠. 네. 그래서 정치적 중립을 못 지킨 거죠. 그러니까 제가 누차 얘기지만 개혁이라는 거는 사실 권력자가 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하신가 네. 갑자기 궁금한 질문이 하나 생겼는데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국정원이 직보도 안 받고 그렇습니다. 이랬지 않습니까? 그럼 그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뭐 그렇지도 않았어요. 그때 네? 김만복 특정인을 좀 얘기해서 모르지만 김만복 국정원장 같은 사람 이상한 일도 많이 했고 어떤 일이요? 하여간 그 양반 코미디 같은 일도 많이 벌렸잖아요. 선글라스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 옛날에 그 샘물교 그. 네. 하여간 그 국정원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겠다는 그런 권력자의 확고한 신념이 있을 때 결국 예. 개혁되는 겁니다. 예. 실제로 노무현 대통령은 국내 정치 관련돼서 보고를 안 받으셨죠. 네, 그 독대 보고를 분명하게 없앴죠. 그렇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 분명하게 해외 정보 관련돼서 또 대북 관련돼서 이런 업무들만 관장하게 했고 특정인 뭐 김만복 원장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뭐 사후에 그 후에 뭐 논란이 많고 또 조금 국정원장으로서 살깁지 못한 그 몇 네. 가지 행동들 때문에 눈총을 받고 그 가십거리에 올랐지만은 사실은 이 정치 개입하거나 또 사찰하거나 뭐 이런 일탈된 행위들은 그때 당시에는 특별히 문제된 게 없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조금만 깊게 들어가겠는데 13개 적폐를 이제 그 나열을 했지만 13개를 여기서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이제 가장 대표적이고 최근에 불거진 게 바로 댓글 알바 30팀 3,500명을 운영을 했고 수당도 줬고 한 달에 2억 5천만 원이 투입이 됐다. 이 사실이 공개가 됐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요즘은 적폐다. 근데 이걸 그냥 덮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불법 행위가 있었다면 당연히 사법 처리 대상이 되고 공소시효가 남아있다면 그것이 정도 아니냐.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왜 그거를 굳이 다 지나갔는데 이제 들춰내느냐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인지 이게 또 하나의 논점 아니겠습니까? 이건 논점 자체가 아니죠. 당연히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된다? 엄청나게 잘못된 일이고 예. 있을 수 없는 일을 한 겁니다. 진짜 무식한 일을 한 거죠. 국정원에서. 예. 국정원에서 할 일 없어서 진짜 무슨 댓글 알바를 합니까? 뭐 정착 공작을 하려면 고도의 뭐 수준 높은 정치 공작을 하든가. 저는 이게 결국 한심한 건데 이거는 사실 당연히 조사를 해서 또 처벌도 하고 그래야 되죠. 근데 지금 이게 그 자유한국당에서 정치 보복이라는 단어까지 운의를 하는 데는 이걸 캐다 보면은 최고 정점이 어디까지 가느냐. 경우에 따라서는 이명박 당시 대통령한테까지 갈 수 있는 것 아니냐. 바로 이 점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지금 그렇게 보여요. 지금 이제 향하는 할 것이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인 걸로 분명히 보여지는데 아. 이제 그거는 뭐 장담을 못 하죠. 결국은 이제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이 네.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아. 이명박 대통령 때까지 가느냐 안 가느냐가 예를 들어서 결정될 겁니다. 30개 팀 3,500명. 저 당시 MB한테 보고했는데요. 이래버리면 얘기가 이제 달라지는 거죠. 이건 재선에서 그냥 끝난 일입니다. 하면 또 달라지는 이렇게 예. 된다는 겁니까? 그러면 예. MB의 그 사법적 운명은 원세훈 전 원장한테 달려 있는 겁니까?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실제로 이 SNS 장악 문건 보고서 청와대에서 발견됐지 않습니까? 예. 원세훈 국정원장 시절에 작성됐고 이게 MB 정권 시절 김효재 정무수석한테 보고됐다고 언론에 보도됐죠. 2011년 그때 이제 그렇습니다. 10월 재보궐선거 직후에 작성됐다라는 그거. 지금 예. 이 말씀이 이제 정 의원님 말씀대로 김효재 원세훈 김효재 수석 다 두 사람이 이거는 대통령께는 보고하지 않고 예. 우리 선에서 처리했다. 이렇게 하면은 뭐 MB하고 단죄를 되겠지만 네. 이게 대통령께 보고가 되고 거기에서 또 무슨 지침이나 뭐 결심을 받았다면은 그다음에 예산 사용한 것들 네. 이런 것들이 구체적 정황들이나 사실들이 예. 나오면 얘기는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뭐 최순실 박근혜 국정농단처럼 예.
이게 되면은 그렇다 그러면은 대통령이라고 예외일 수 있겠습니까? 네. 불법 행위를 했을 때. 네. 그러나 이제 처음부터 그런 각본을 갖고 움직이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또 그래서도 안 되고. 예. 그 선과 후가 결국 그 후가 전혀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예단해서 예, 또 그 시나리오를 작성을 해서 그렇게 공격을 해대는 것은 그것은 서로가 조심해야 될 문제죠. 그거는 이제 국정원 TF에서 조사할 건 조사하고 또 지금 문무일 그 총장도 어제 그렇지 않습니까? 중간에 현재 나와 있는 것들을 공식적으로 요청해서 받아보고 이렇게 어떻게 저기 처리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검찰에서 판단할 것들은 판단하겠죠. 자, 그러면 잠깐만요. 네. 여기서 정리를 해야 되는 게 지금 원세훈 전 원장 같은 경우는 기소가 돼서 대법원까지 갔다가 파기환송돼갖고 파기환송심에서 심리 끝나고 지금 결심 공판 앞두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과는 그러니까 별도 건으로 해서 다시 검찰 수사가 백지 상태에서 이게 들어가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이 건이 지금 이제 그거는 검찰에서 어떻게 판단을 하겠지만은 예. 이 선거법이 사실 그 선거법이 중요가 크거든요. 네. 또 지금 저도 어떤 건들이 지금 그 재판에 계류되어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해 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지금 공소시효가 5개월 나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전체적으로. 예. 그런 이 타임 테이블이 있기 때문에 국정원은 국정원대로 또 검찰은 검찰대로 법원에서 다시 심리를 해서 네. 새로 나온 자료들을 충분히 이 증거들을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시간과 절차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별건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원세훈 전 원장의 지금 재판은 네. 2012년 대선 때 이제 댓글 그렇죠. 사건이고 댓글 공작 이거는 사건이죠. 2009년 때부터 있었던 일이거든요. 예, 예. 지방선거 전부터 그렇기 때문에 별건이죠. 이건 별건으로. 예, 별건 수사 진행될 겁니다. 특건은 특건대로 또 선거법건은 선거법대로. 예. 이게 이제 새로운 자료들이 증거들이 나왔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원세훈 전 원장은 수사 많이 받네요. 글쎄 그러니까 그죠? 네. 이제 그러니까. 적절치 못한 인사를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긴 겁니다. 네. 이게 이제 그 일탈하면 어떤 결과가 빚게 되는지 원세훈 전 원장의 하나의 지금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사를 몇 년 동안 받는 겁니까 그러면? 하여간 그분은 저 국정원장으로 이제 임명됐을 때 저희들 다 놀랐어요. 전혀 국정원장하고 안 맞는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예. 네, 전혀 무슨 거기 경험도 없고 그런 감각도 없고 다만 대통령이 뭐 한마디 하면 바로 그냥 그 무대포처럼 밀고 나가는 그거 하나 있거든요. 근데 MB가 왜 근데 이런 사람을 원장으로 MB는 발탁? 이제 그런 사람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뭐 밀은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그러니까 그래요? 저 충성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 사람의 적재적소의 능력이나 전문성 이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충성심만 봤다. 예. 각 분야별로 우리 정 의원님께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MB 초기에 그 게이트 키퍼들 네. 각 파트 정보기관마다 각 그 권력기관마다 네. 한 분 한 분들이 MB 개인에게는 충성스러운 사람들일지 몰라도 그 직에 맞는 사람들이었는지 예. 다 그때 사실 뭐 이 국민들로부터 조롱의 대상이 되고 다 맞지 않는다고 비난했거든요. 그러나 예. 정권의 도구로 쓰기에는 좋은 사람들이었죠. 좋은 사람이었다. 정권의 도구로서는.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때 각 기관마다 그 장들이 그렇게 채워졌죠.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지금 뭐 자유한국당에서는 정치 보복이니 뭐니 그러는데 정말 궁금한 게 MB 본인의 지금 그 심경일 것 같은데 정도원 전 의원님 별로 요즘 많진 않으시죠? 뭐 그런 거 떠나서요. 네. 지금 어쨌든 이제 지금 여권 특히 이제 친노를 중심으로 한 사람들은 MB에 대해서 한이 맺혀 있죠. 당연하잖아요. 서가만 전 의원님 그렇습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결국 MB 정권 때 수사 때 돌아가신 거 아닙니까? 그런 게 깔려 있다고 깔려 보세요? 있죠, 당연히. 그래요? 그래서 무슨 수를 써서도 이제 엮어서 예. 뭐 정치 보복을 하고 싶어 하겠죠. 그래요? 서가만 전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거는 속상하고 슬픈 일이고 뭐 그 분노야 뭐 말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네. 그러나 이 또 법치국가에서 네.
어머니 그 법과 질서가 있는데 그 따라서 하는 거죠. 감정의 문제는 감정의 문제고. 네. 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국가의 국민으로서 네. 살고 있는데 그 헌법 질서에 따라서 국가법 테두리 내에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리를 해보죠. 자, 그럼 아무튼 이번에 밝혀진 이 30개 팀 3,500명을 운영을 하면서 그러니까 국가 그 세금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는 정돈천 의원께서 조금만 전에 이제 그 간단히 정리를 해주셨는데 별건으로 검찰 수사가 시작이 될 것이다. 이거는 분명한 사실이라고 봐야 되고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원세훈 전 원장이 다시 소환돼서 조사를 받는 것은 물론이고 MB에 대한 조사까지도 이루어질 수 있다. 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제 그렇게 수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죠. 그래요? 예. 근데 이제 거기서 이 사람들의 태도, 네. 이제 원세훈 전 원장이나 김여주 정무수석의 태도에 따라서 이제 예. 운명이 결정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원세훈, 김여재 두 사람한테 달리는 겁니까? MB의 운명은? 뭐 거의 그렇게 좁혀지죠. 국정원법 정치개입 금지 조항 공소시효가 이게 5년인데 예. 정말 말 그대로 지금 이게 5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문제는 아닌데 예. 어쨌든 그 법을 위반했으면 법대로 처벌받고 또 그래서 바로 잡을 건 바로 잡고 네. 거기에서는 뭐 누구든지 네. 관련된 거는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된다. 예. 그것은 기본 원칙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고 그것을 예단하고 또 말씀대로 이 그림을 그려서 그렇게 몰고 가는 이른바 기획 수사 그런 거는 없겠고 특히 윤석열 서울지검장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 또 정권의 눈치를 보는 마침식 수사는 하지 않겠다. 분명히 선언을 했는데 그런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국민들도 그렇게 믿지 않겠습니까? 네.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두 분의 전망대로라면 검찰 수사는 불가피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검찰 수사 개시는 이제는 시간 문제.